지금부터 2022년 11월 대화면 이장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요. 경례. 바로 기타 다른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일성 위원장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제 문회기 온 것 같은데 벌써 다 추석 끝나고 지금 추석숨이 하고 있습니다. 세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저희 참 관에 나갔는데 까마귀들이 굉장히 많아 저기 날아다녀가지고 작년에도 이맘때 까마귀 봤는데 올해도 좀 까마귀를 보면서 또 시간이 저 세월도 이렇게 흘렀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욕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좀 몸담으면 뭔가 같이 좀 이루고 싶은 그런 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이장님들도 꿈이 많이 있었죠. 학창시절에는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는 자식들 잘 좋은 데 취직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좀 어떻게 좀 살까? 그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결국 꿈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건데 꿈이 없이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건 꿈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의 참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우리 이장님들도 그 마을에 또 리더시잖아요. 저는 우리 대학 연예인 리더가 되겠고 또 우리 시장님은 군산시의 리더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리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리더 보니까 우리 이제 논어의 이제 위정편에 보면 리더란 이런 거라라고 좀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리더의 그 자질이 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학위 불사 책망이요 사회 불합 득태라 해가지고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가 거기서 고민하고 어떤 나만의 어떤 세계를 창출하지 않으면 배우만 못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만 하고 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독선에 치우쳐가지고 나무 얘기도 듣지 않고 오직 자기 주장만 펼 수 있는 그런 것이 많더라. 그래서 생각도 하지만 때로는 배워서 널리 식견을 좀 갖고 더불어 갈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의 리더이다 보니까 그 리더에 걸맞는 그런 어떤 덕목들도 갖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남들하고 더불어서 가는 특히 리더라는 그런 입장은 봉사자이면서 나를 좀 희생해야 나를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대화에 와가지고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고 하고자 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본의 아닌 어떤 갈등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 또 그걸 하나씩 또 극복해 가면서 뭔가 이룰 수 있었다는 것도 또 하나 조그마한 또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이제 이장님들한테 대화의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자료를 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것은 제 나름대로 우리 이제 이장님들과 좀 듣고 또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 대화만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든 자료였었고 또 저희 직원들이 그 만들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하고 좀 비슷한 그런 유형의 그런 타겟을 찾아야 되고 그걸 현실화시켜야 되니까 단 저희 이제 읍면동은 본청하고 다르게 읍면동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청에다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기 중개 역할을 하는 게 제 읍면동의 본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갖다가 내가 어떤 사업을 딱 책정해가지고 그걸 가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본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 로비 활동 우리나라는 좀 그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시면서 보시기도 하고 또 보시지 못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이제 그 대하에 저기 이제 와우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산에 등산로를 지금 약 한 7천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그 데크를 설치하고 야자 매트를 해서 지금 현재 산에 인도하고 연결된 그 코스까지 1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예, 대중에는 이거 뭐 꿈만 제시하고 이러지도 않을 건데 뭐도 그렇게 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이장님들한테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꿈을 꾸면 그게 실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무리수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에 승낙받는 것도 시간 설찬이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에 좀 반영해서 설계해서 오늘의 그 수건 그 데크가 설치하는 그 과정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우리 이장님들이 제가 그 우리 이장님들한테 드렸던 자료는 그 허무맹랑한 그런 꿈들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꿈들이었어요. 그 내용들은 그건 우리 이장님들이 어떻게 움직여 주시냐에 따라서 그게 성사될 거냐 꿈으로만 남을 거냐 그게 결정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혼자 독불장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내 주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줘야 되거니 그런 어떤 사업을 실현하더라도 그게 가능한 거지 나 혼자 해서 추진해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화면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우리 이장님들 또 우리 주민들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성사될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고 저희가 그 등산로 개설하면서도 많은 그 어르신들한테 얘기해서 본청에 가서 얘기 좀 해주십사라고 하고 로비 활동을 많이 했던 그 결과가 지금 그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장님들이 그런 내용 제가 전던 것은 혼자 사업은 절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명, 5명씩 묶어져 가지고 그 사업을 본청에 가서 어필도 하고 그 사업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주셔야 사업이 하나씩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남경강의 그런 어떤 체육공원이나 서태공원이나 국가정을 만든다는 그런 꿈들도 결국 익산이나 김제나 완주나 전주 그런 데서 이미 했던 사항들인데 우리만 못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것도 한번 이장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장님이기 때문에 난 이장이기 때문에 마을 하나에 그 리만 감당하는 이장이기 때문에 난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마을에 리별로 또 6개월 리가 있잖아요. 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의 그 특징들 담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담당 부서도 가시고 또 시장님도 또 시의원도 국회의원도 또 정부까지 찾아다니면서 우리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사업의 근본 취지고요. 남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사업 하나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 없으니까 그런 부분 여기 농사도 좀 어떤 농사라기보다는 의사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본다면은 공짜는 절대 없다.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관계에 의해서 내 사업이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와우선에다가 등산로를 이제 만들고 내년에는 어떻게 이제 등산대도 개최해서 홍보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대야 그 산책로가 편백나무하고 대나무 숲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또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이 되려면 거기 이게 등산대도 개최를 해야 되고 또 산악자전거랑 트레킹도 대회도 개최를 해서 홍보하는데 또 주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이제 협의회장님이 유튜브를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홍보 전략을 갖고 가는 것도 참 우리 인적자원은 참 선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화가 하나씩 발전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산책로 그 부분을 좀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이 좀 생각을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뭐 대야 뭐 편백나무 숲이라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명칭이 좀 있으시면 저희하고 협의해 주시면 제가 산림녹지과자 이에서 안내판부터 이정표랑 다 설치를 하고 최후에는 어린이 집에서 그쪽 활용도 많이 하니까 에코 어드벤처 뭐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다양하게 설치해서 한 꼭지로 간다면 그쪽에 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하고 활성화 요인도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한번 이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그 이름을 하나 좀 정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군산시도 이제 올해 그 소멸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소멸도시 지금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뭐 탄생하는 일도 없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업 유치를 하다 보니까 기업 우리 그 소재 관리 기업에서 가장 그 나쁜 버릇이 뭐냐면 타적에 오신 그 기업인들을 굉장히 견제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 저기 관리에서도요. 그러면 결국 소멸도시는 인구가 없어지니까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와야 되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군산시가 참 행복한 도시고 외부인들은 이렇게 잘해주고 해서 그게 소문이 나지 하는데 기업인들이 군산만은 뭐 이렇게 텃대가 심하고 사업이 힘들고 여기 고발하고 막 그렇게 굉장히 한다고 해서 군산에서 사업 못 해먹겠네 뭐라 떠나야겠네 라고 그런 게 많이 들립니다. 비단 우리 뭐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타지역이 왔더라도 그건 똑같은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대야에 이렇게 전입해서 오신다 오면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대야에 좀 많은 사람들 오시지 않겠어요? 왜 대야 비전 많잖아요. 제가 봤을 서강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우리 대야역 중심으로 많이 좀 추진돼서 거점 공간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이장님들이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우리 이제 이장님들 통해서 공문이 오면은 공문으로 보내주는 게 있고 그 다음 또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해서 우리 이장님들한테 자료를 전달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희 그 민원 쪽에서 들어오면은 난 이런 걸 내용을 받은 적이 없다. 생소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건 뭐냐면 요즘에는 스마트 시대라서 스마트폰으로서 모든 것을 이제는 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 전기, 집, 뭐 TV 다 이제 컨트롤을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거 참 힘들다 그런 것보다는 이 트렌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 이장님들도 이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저도 지금 항상 공부를 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뒤질 수밖에 없고 또 공무원으로서 다른 저 비교했을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장님들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남한테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약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뭔가 남 앞에서 나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 더 알아야 되고 또 뭐 설선수를 좀 해줘야 나를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도 물론 이제 뭐 나이 드셨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스마트폰도 잘 보이지 않는데 글도 잘 안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는 뭐 이제 우리 이제 저 협회장님이 이제 유튜브를 좀 잘 하시고 계시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장단에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좀 선진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공문도 공문이지만 수시로 이렇게 저희가 시에서 뭐 시달되는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스마트폰을 해서 시달드리면 우리 이제 이장님들은 또 물론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어르신들 통해서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이장님이 또 전달 못한 것을 핸드폰으로 또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네트워크 구축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는 뭐냐? 모르는 것을 안다고 거짓말하는 게 죄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딱 터놓고 나 이런 거 모르니까 알려줘 라고 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르신 것은 가감에 오셔가지고
물어보시고 내가 납득이 간 때까지 물어보시고 그 사항을 우리 면민들한테 우리 이 리단위로 해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좀 제시를 드렸는데 그런 사업들도 이 소통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그리고 이 대화면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군산의 지명유래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 저기 카페에서 다 드렸어요. 이걸 왜 드렸냐면은 최소한 내가 사는 동네가 어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고 내가 사는 데가 이런 동네였구나. 그래서 이런 동네를 요즘에는 저 관광산업도 그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스토리텔링해서 관광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덕곡마을의 한동구 이장님이 마을바퀴 사업을 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하고 있어요. 4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건 그 내용 뭐냐면 지역을 그만큼 알기 때문에 내 지역을 이렇게 해서 좀 꾸며서 남들한테 좀 잘 좀 보여주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터전도 좀 정조건도 개선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작업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지역을 잘 알아야 그 사업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명유래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 우리 저 이봉훈 원장님이 집필했던 내용들인데 그걸 한번 카피해서 드렸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우리 마을의 유래가 뭔지 그거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거 보시면 이게 자료가 나가면 안 될 자료인데요. 저희 자료를 갖다가 우리 이장님들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왜 드렸냐면 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남들은 농생명 용지에 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 면민들은 농생명 용지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분만 아시지 나머지는 모르시더라는 얘기예요. 농생명지 군산 지역은 약 한 1000만 평 정도, 김제 지역도 약 950만 평 정도, 부안은 1100만 평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내용적으로 표기가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향후에 하겠다라고 해서 용역에서 막힘이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천천히 한번 검토하시고 그런 내용 어떻게 갈 건가 한번 우리 팀별로 리별로 한번 고민해서 그래서 이제 농식품도 뭐 우리 농촌공사도 가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서도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화가 보니까 소도 좀 많이 키우고 시설하우스도 좀 있고 근데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농가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농가가 많지 않은가 했더니 그 땅에서 저기 지하에서 염분이 올라오다 보니까 원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김제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뭐 6만 평에 963억 투자해서 스마트팜도 하는데 군산은 없어요. 그 이유가 용수 확보가 어려웠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심도 별로 좀 없었었고 또 막대한 또 비용이 들다 보니까 엄두도 못 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하우스는 기후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또 쌀값 동락 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농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무래도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차고 먹거리로 어떤 시설 하우스나 스마트팜이 좀 앞으로는 대세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군산에가 한우 농가가 223농가 정도 되는데 약 한 12,000주 정도 돼요. 이 정도면 군산의 브랜드 한우가 나올 만도 한데 우리 군산 브랜드 한우가 없어요. 우리 이제 대하의 그 5일장에 그 산우 식당이 3개 점포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대하에서 생산되는 한우로 조달해서 우리만의 브랜드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조건들이 안 갖춰지다 보니까 타지역에서 어떤 그 소를 갖다가 파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하에 계신 분들도 뭐 소목으로
물론 우리 이제 정부도 가겠지만 타 지역이나 고산이나 김제나 뭐 익산이나 마치 따라할 때 많이 가시더라. 왜 우리 조건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물론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굳이 뭐 그런 것을 갖다 갖고 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은 활용을 좀 해서 우리만의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이장님들 또 우리 저기 군산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근데 완주나 김제나 익산 그런 데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갔었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뭐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갔을까요? 그런 생각의 발산입니다. 아이들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이 어떻게 변할 거냐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하나가 우리 군산시 주민이면서 또 대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주인다운 생각을 가지고 꾸려가야 우리 대하도 발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시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저는 기업하고 관광 파트나 시장, 전통시장을 다 두루두루 업무를 다 경험해보다니까 저도 나름대로 저기 선진지를 많이 갔다 와서 해외까지 많이 갔다 왔어요. 근데 다 변화된 해외에서의 또 선진지역에서 그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힘든 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당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서로 당끼리 싸우다가 굉장히 힘든 역사를 갖고 갔는데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융하고 화합이고 서로 위로해주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후에 우리 대안은 서로를 이으면서 나가 아닌 우리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기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여기까지 들어왔었을 때 그래도 좀 살맛나네 라는 그런 얘기는 최소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내일 죽을 수도 있겠다. 난 어떻게 죽을 거냐라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럼 최소한 나는 웃으면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좀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어도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순간순간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거기에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도 좀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대화를 위해서 뭔가 한번 더 해보자. 꿈을 한번 꿔보자. 그 꿈을 한번 더 실현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좀 말 많이 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무튼 좋은 파트너가 돼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대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개별로 회의자료 설명 있겠습니다. 회의자료 설명에 앞서서 지난달 이장님들 회의가 없어서 10월 1일자로 저희 면으로 배출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배세연 씨고요. 업무는 건설 담당입니다. 회의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4분기 군산시 마을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했습니다. 예정일은 12월 16일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이 시간 동안 마을 변호사분이 상주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상담할 내용을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할 내용이 없으면 그분이 오시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미리 낸 자료에 한해서 상담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군산시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시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하시거나 소송을 하시는 내용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을분들 중에 무료 법률 상담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12월 9일까지 총무 담당자한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카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16일에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마을분들께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소규모 하수도 사업 대상지 신청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12월에 이제 신청을 받는데요. 사업 대상은 하수도 시설의 미설치, 노후, 기름 저하, 무기철 상습 침수 등으로 인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구간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게 지금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이게 겹치고 혼란이 있는 게 용로 부분하고 항상 겹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생활용수 배수나 침수로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 및 농로 구간은 지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 같은 경우에는 산림욕지과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농로 구간은 건설과 농촌기반계에서 농촌기반 사업으로 이미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마을에서 하수도가 미설치돼서 생활용수로 인해서 침수가 되거나 아니면 배수가 잘 안 됐을 때 그런 대상 지역에 대해서 조사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 기한은 12월 15일까지고 하수과에서 좀 신청 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고 또 하수과에서 나와서 현장을 조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꼭 시한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 사업도 그렇고 하수도 사업도 그렇고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요즘 항상 강조하는 게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 승낙서하고 인감증명서를 필히 받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뭐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도 하수도나 건설 사업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 해주고 나서도 이게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잘못됐다, 또 이 부분을 더 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무조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공성이 있지만 사유지가 편입됐을 경우에는 그 마을분들 사용 승낙서하고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원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더라도 하수과에서 개인 사유지에 사용 승낙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사업을 시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념해서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원래 예정된 사업 중에서도 몇 가지 사업이 이 개인 사유지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시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출할 때 개인 사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양보를 하고 동의서를 써줘야 되는데 일단 사업에는 올라가는데 개인 사유지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장님께서 좀 이 부분 꼭 유념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수도 사업 신청한 것 중에 보면 골목길에 이제 배수로 내달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뭐 동의서를 받았으면 또 공공용지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담장 옆에 배수 시설을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 옆에 만약에 배수 시설을 하다 보면 분명히 담장이 균열이 생기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담장 주인의 동의도 얻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러 갔는데 사업을 하다가 담장에 균열이 생겼을 때 분명히 그 담장 주인은 이제 사업 못하게 합니다. 이 사업을 하다가 내 개인재산에 손상이 났으니까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사업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추천해 주실 때 좀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좀 설득을 하셔가지고 동의를 얻으신 다음에 좀 사업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공공성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 이 배수로 하수도를 설치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달라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사유지인데 물이 내려오니까 무조건 이 배수로를 해달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사유지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동의서를 본인 땅이니까 본인이 동의서를 해주시더라도 공공성이 없으면 사업이 시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좀 유념하셔가지고 12월 15일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대하면 와우산 산책로 신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2023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수요조사 안내입니다. 사업 대상은 주택입니다. 이 경우에도 매년 12월쯤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도시가스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마 이제 메인관이 어디까지 뻗어 나가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사업 비용이 적게 들고 도시가스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사업 사장성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메인관이 뭐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뻗어가는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주민분들이 요청하는 게 있으면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이 자료를 도시가스공사에서 계속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좀 번거로우셔도 도시가스 만약에 원하시는 주민분들이 있으면 항상 매년 좀 조사해서 담당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2022년 문화놀이 카드 누락 대상자 발급 및 카드 발급 홍보 요청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11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발급 기간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니까 혹시라도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2022년 김장철 채소 쓰레기 특별 처리 기간입니다.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김장 쓰레기 같은 경우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면 장화순환과 쪽에서 수거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항상 이 김장용 채소 쓰레기 외에 다른 쓰레기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게 쌓이게 되면 또 마을별로 악취가 풍기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마을분들이 다른 거는 넣지 않고 김장 쓰레기만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분유바우처 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 또는 소년 소녀 가족 그다음에 중요한 게 기름보일러 난방용 등유를 사용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31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분들께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용융 폐기물, 부산물 불법 소각금지 협조 요청입니다. 지난달 회의 자료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건조한 상태고 혹시라도 이제 불을 놨다가 이게 산으로 옮겨 붙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소각하지 않도록 마을분들께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항입니다. 이전에도 많이 잘 나간 자료인데요. 그래도 한번 참고하시고 대형 폐기물이나 아니면 가전제품 배출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으니까 마을분들께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안내입니다. 겨울이 되면서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뉴스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3차 접종 하셨거나 아니면 코로나 걸리시고 한 4개월 경과 시점부터는 접종이 가능하시니까 병원에도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예약하셔가지고 접종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 하시면 영사무소 민원실에서 접수 받아주고 있으니까요. 영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민방위 대상 대상 생활형 민방위 교육입니다. 이장님께서는 그 통별 민방위 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군산초등학교 아래 민방위 그 교육장소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안전총괄과 민방위계에서 저희 쪽 대하면 쪽으로 와서 교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장님이시니까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9일 16시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디어 이장님들 한 번씩 나오시기 힘드니까 이날을 12월 원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민방위 교육 심폐소생술입니다. 의무교육 1시간 받으시고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어차피 말쯤 가면 송년회들 모임이 많으시니까 12월 달에는 12월 9일에 이 민방위 교육을 하면서 올회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아래 대하면 재난재해 대비시설 안내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쏟아보니까 이제 이런 민방위 시설이 어딘지, 대피 시설이 어딘지 좀 오랫동안 이게 좀 공론화되지 않다 보니까 어딘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하면 같은 경우에 민방위 대피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있는 대하 보라 무지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하 무지개 아파트가 민방위 대피 시설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진, 다른 대피 시설도 참고적으로 지금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진 후기 대피 장소는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낙하물이 있기 때문에 넓은 장소, 그러니까 낙하물이 없을 만한 장소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하시장 주차장이나 대하초등학교 운동장, 면사무소 주차장, 운동장, 거의 운동장이나 주차장 쪽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는 그런 넓은 곳으로, 낙하물이 없는 곳으로 대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더위 쉼터는 아마 경로당 앞에 다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하면에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이 4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이 화재나 수해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대하면 사무소, 대하초등학교, 합동예자 경로당, 덕봉경당 4군데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분들께 잘 홍보해 주시고 원장님들께서도 숙지하고 계시다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홍보 협조 사항입니다. 아직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은데요. 날씨가 추워졌을 때 겨울철 상수도로 동파되지 않도록 좀 마을 방송을 통해서 거기 마을 방송 안이 있으니까 좀 방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군산시의회 카카오톡 채널 가입 협조입니다. 혹시 가입 안 하신 이장님들 저기 휴대폰 잠깐 좀 꺼내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입 안 하신 이장님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카카오톡 일단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실행해 주시고, 두 번째 상단 돋보기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거기에 군산시의회 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예. 군산시의회가 나오는가요? 예, 혹시 나오시면 그 채널에서 오른쪽 카카오톡 아이콘 그걸 클릭하시고 채널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하면 의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뉴스나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추가해 주시고, 잘 안 되시면 이 자료 있는 그대로 자제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께 부탁드리면 되니까요. 이대로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의회 쪽에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좀 채널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장님들께 배부하는 자료 중에 개인정보가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농사 짓고 하시니까 바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관리 같은 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계 설명은 이상입니다. 산업계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기간은 12월 31일까지고 대상은 법인농지, 소유농지 등 최근 5년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은 농지에 대해서 이용 실태조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사 항목은 농지의 불법 임대차, 무단 흡영, 농업경영 이용 여부, 농업회사법인 농지의 소유 요건 조사입니다. 첫 번째
대상 농지로 결정 시에는 농지 처분 명령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실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요즘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확인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고가 들어가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안면도 지금 내려온 건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사님들 마을 분들도 농지로 돼 있는 전담으로 돼 있는 농지는 꼭 농지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이용을 못 하시더라도 뭐 전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농지로 이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진짜 적은 면적이라도 꼭 농지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저희가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농어촌공사나 중앙에서부터 직접 하고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농지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본령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및 감액 안내입니다. 매번 이장 회의 때마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기본령 공익직불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행 조건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매번 이건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입니다. 조사 기간은 12월 31일까지 있고요. 조사 목적은 장기 미운영, 법령 위반 등 농업법인 실태를 파악 및 정비입니다. 이것도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농지이용 실태조사처럼 이렇게 농지로 이용해야 되는 것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처분사항 같은 게 있으니까 농업법인도 마찬가지로 농지로 이용하고자 법인에서 취득한 농지나 이런 거는 꼭 농지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축 미국 수매검사장 내 안전관리협조입니다. 최근에 다른 읍면에서 수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수매 시에는 늘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공공기축 미국 시장정리국 검사 일정입니다. 지금 안전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원래 계획이었던 24일, 25일 우리밀에서 하기로 했던 수매가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간지로 넣어드린 수매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28일 날 있을 법규창고 수매가 그날 우천 예보가 있어가지고 25일 금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신동, 상리, 고산, 함양, 장자 여기는 25일 날 금요일 날 법규 창구에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매 일정은 검사 일정은 간지로 넣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복지의 업무입니다. 나눔 더하기 희망 더하기 후원자 발굴입니다. 후원자를 발굴하고 모아진 상금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영양제 지원, 해피하우스 집수리 등 다양한 대화면의 특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자 발굴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면사무소 인근에 있는 나들이 식당이 착한 가게에 등록하셔서 우리 대하면은 총 18개의 착한 가게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김치 배부입니다. 요 며칠 전부터 해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종교리에서 대하면 소외계층을 위해 김장김치를 지원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대하 자율방범대하고 생활안전협의회가 후원을 해주셔서 작년보다 거의 2배가 넘는
총 110가구에게 김장김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별로 2명씩 추천해 주신 건 11월 30일 4시 이후에 저희가 배부할 예정이오니 이장님들이 바쁘시더라도 연상소 오셔가지고 수령하셔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입원 경위자 생활지원비 신청입니다. 감소되었던 코로나가 요즘 다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장님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혹 코로나로 입원 및 격리되신 분이 마을에 계시다면 생활지원비 안내해 주셔서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서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은 추운 날씨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위기가구가 있다면 주저 마시고 저희 복지계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 여기 계신 우리 이장님들이 한 분 한 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잊지 마시고 일상에서 항상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찾아서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 마을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 회의 끝나고 1층 내려가서 담당자에게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면적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저기 사장님 잠깐 말씀 있으십니까? 이장님들 반갑습니다. 약 2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장님들 그동안 농사 지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군산 시민의 날 많은 이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고생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 11월 9일 날 군산시 이장단 워크숍에도 많은 이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장님들의 지배 명패를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김명일 의장님께서 특별 추정 예산을 대략 약 한 240만 원 정도 해서 아마 이게 지금 가구당 대략 한 4만 4천 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장님 집에 달아주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준비가 돼서 아마 12월 말경 안에 제작해서 달아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12월 별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대야 사랑방을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장단에서는 매주 월, 수, 금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약 2시간 정도를 정보와 교육, 그 다음에 모바일 컴퓨터 교실을 열어서 함께 배우고 가르쳐주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별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양순 이장님을 비롯해서 14분을 제가 이렇게 허락도 없이 사실은 이제 명단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들이 손수 밴드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장단 카페에도 당신도 스스로가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상당히 잘 하신다. 물론 여기 명단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분들도 사업도 하시고 또 바쁘신 분들이어서 하여튼 일단 명단에는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이게 그렇습니다. 뭐 리더라고 해서 뭐 특별히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명단에 없다고 해서 또 못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나오셔서 같이 배우고 또 옆에 분이 또 모르시면 같이 또 가르쳐주고 또 저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배우고 같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시간을 저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토 이장님 제가 잘하는 거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토 이영세 이장님께서는 밴드와 카페
좋은 글, 유머, 음악 등을 수백 건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마 카페 들어오신 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분은 그 밴드와 카페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아요. 참 정말로 과찬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려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세 이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영세 이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종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달 이장 회의는 12월 9일날 이장 회의 겸해서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9일날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합해서요. 그 다음에 별지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군산상품권 구매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략 한 20문항까지 아마 이거 정도만 다 하신다 그러면 정말로 어디 나가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이장님이 되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방 한두 달 새에 안 되고 하여튼 꾸준히 매주 월수금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일주일에 6시간을 제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봉사를 해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나오셔서 시간 되실 때 나오셔서 핸드폰,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서로 배우고 가르쳐 줘가면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마 나가시면서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3층에 대야 사랑방에서 간판도 달아놨고 2대의 컴퓨터, 그 다음에 제가 거기 네트워크를 다 형성을 해놨습니다. TV에도 인터넷 저기가 다 나오고 핸드폰으로도 TV에 다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럿이 함께 배우고 하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도록 지금 제가 네트워크를 다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꼭 나오셔서 같이 참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대야 사랑방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군산시, 그 다음에 대야면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장 회의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 댁에 명패 달아주시기로 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께서 의장님께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예산 계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의회 심의를 맡아야 됩니다. 의회 심의를 맡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혹시라도 좀 의원님들께서 좀 생각이 다르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거는 의원님들께서 이제 승인을 해주셔야지 세워지는 거니까요. 아무튼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산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세워지면 12월 중에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올해 말 지나기 전에 이장님들 댁 앞에 문패를 달 수 있도록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말씀 없으시죠? 네, 이것으로 11월 대하면 이장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